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소월의 가는 길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또 공부해서 여러분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하시고요. 자, 이 작품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김소월이라는 작가죠. 한국인으로서 김소월을 모르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김소월이 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제일 먼저 다룰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민요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의 대다수의 시가 민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민요시의 어떤 특성이 뭘 가지고 민요시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측면보다도 운율적 측면, 즉 사문보를 지키고 있다는 게 가장 우선적일 거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김소월의 시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김소월 시 전체의 한 90%가 사랑과 이별에 대한 한을 노래하는 거고요. 10%가 일제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한을 노래한다고 봐야 된다면, 이 시도 가는 길이잖아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별에서 오는 가는 길인지, 아니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인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별을 그렇죠 바탕으로 하고 있고, 미련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별하는데 확 돌아서는 선은 없죠. 예,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가 한이라는 게 성화되어 있다는 걸 바탕에 두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탕을 두고 정리하기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길 위에서 스승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현재 화자가 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재 화자는 길 위에 있으며 스승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왜 스승일까? 스승인다는 말은 망설임을 말하겠죠. 망설임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망설일까? 그 다음을 보시면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길을, 자,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길을 떠날지 말지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화자가 망설이는 이유는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야. 쉽게 말하면 망설이는 이유가, 여기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그리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움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통 미련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길 위에서 화자에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것은,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주변에 별표 자연물인 까마귀와 서산에 지는 해, 그리고 강물의 흐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물이겠죠. 이 자연물이 화자에게 이별을 뭐하고 있습니다? 재촉하고 있습니다. 너 떠나야 돼.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야 돼.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기 때문에, 이 재촉에 대한 것이 화자로 하여금 그렇죠, 망설임과 괴로움을 더 심화시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화자의 내면에, 자, 선생님 적어볼까요? 화자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내면에서의 정서를 심화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소재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까마귀, 해, 강물이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이상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를 이상하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 화자가 있잖아요. 시적 화자가. 보통 우리가 김소월의 시를 볼 때 한을 가지고 있거나 슬픔의 주체가 되면 남자가 여자를 버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시의 화자가 여자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여자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남자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별의 시에서 여자 화자가 떠나는 님을 가지 말라고 부여잡거나 한을 표현하거나 체념하거나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작품을 배울 때 중요시해야 될 것은요,
뒤에 나왔던 내용 전체를 다 봤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쭉 봐왔던 이 뒤에 나오던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떠날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였죠? 화자입니다. 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떠나는 주체지, 보통 일반적 시에서 나오는 떠나는 주체가 님으로 나오는 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를 접할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하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자연물들의 소질 자질이 재촉과 흐름의 의미와 정서를 적절히 환기시키고 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줄을 한번 꺼봅시다. 재촉과 흐름이라 그랬죠. 그러면 재촉과 흐름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해버리면 시적 화자는 이별을 뭐 할 거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화자는 이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흐르듯 흘러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물은 더 이상의 미련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자의 정서가 미련에 가득 차 있고 재촉을 하는 걸 통해서 망설임이 더 고조되는 이 화자의 태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이별의 상황이 왔을 때 이별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님을 축복하며 보내드리겠다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는 상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를 공부할 때 이 재촉과 흐름의 바탕을 두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화자의 정서를 김소월의 진달래꽃하고 연결해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화자의 내면에서 일리기는 감정을 자연물에 의탁시키며 운율의 효과를 잘 살려 깊은 호소력을 준다 했으므로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슬롯이 이 감정을 뭐로 표현했다? 당연히 자연물로 표현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원보의 뭐의 효과? 운율의 효과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통의 전형적인 서정시 형식을 잘 보여준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우리 문학이 가지는, 여러분 고전 문학의 최초의 이별의 노래가 공무도화가잖아요. 그 공무도화가도 물을 매개로 죽은 인과 나의 관계를 표현하기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현대시까지 쭉 이어오는 거의 상당수의 님과의 이별과 그리움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자연물을 바탕으로 하되 운율적 효과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그렇죠. 그 정서의 한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이게 이 작품이 전통적 우리의 문학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규정할 수 있는 요소를 1, 2번에서 봤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삼원보입니다. 삼원보지만 정령시 아니에요. 현대시기 때문에 운율은 내재율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화자는 남성이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여성이 떠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움과 아쉬움을 노래한다. 그러나 그리움과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아까도 위에서 봤었잖아요.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고, 흐르는 물의 바탕을 두니까 시가 그 물이 재촉하는 소리는 청각으로서 공감각적인 어떤 요소의 복합적인 어떤 감각의 요소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 보시고, 특징으로 보았을 때 화자의 마음이 자연물에 의탁되어 있다는 것 첫 번째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말소리의 자질이 가지는 의미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은 여러분 뭐를 의미할 거예요? 말소리의 자질이니까 이 친구는 어떤 모음이나 특정한 자음을 이용해서 운율의 반복을 이 반복이죠. 이것에 대한 반복적 아니면 나열이죠. 계속 써나가는 나열적 요소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 운율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강길한 구조와 탁월한 언어 구사는 이 시가 감정을 표현하되 그 감정을 너무 지극히 확장시켜서 산문투로 쓰지는 않고 있다는 거, 유음이나 비음이나 모음으로 된 시어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는데 여기에서 모음적인 요소가 위에서 봤던 그렇죠. 말소리의 자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7호조의 3원보는 김서울시의 가장 큰 특성이고요. 3원보가 민요조지 7호조가 민요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의 길이와 속도, 어조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아쉬움과 망설임의 화자의 정서를 아까 위에서도 봤죠. 자인물에 의탁하고 있더라라는 걸 확인하면 됩니다. 알고 가기로 갑시다. 1년 임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움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뭐다? 그렇죠. 그 이별의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별에서 잡아요. 일반적으로 이별이라는 시의 주제를 바탕으로 할 때는 이별 이후에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요 부분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부분하고 방금 우리가 봤던 요 부분을 연결시켜 버리면 이 시는 이별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나는 그 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바탕에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죠? 미련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연으로 가보면 인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아까 했죠. 길을 떠나기를 망설이더라.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시구조를 시상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여러분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망설이는 화자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렇죠. 객관적 상관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망설이는 화자의 발걸음을 또 재촉하는 강물의 흐름이 있었겠죠. 요 두 개를 합쳐버리면 결국 화자는 이별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시험 칠 때 이별에 대한 거부, 화자의 뭐 저항, 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요소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나오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면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표현으로 가면 요거 별표 쳐야 됩니다. 표현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는 시의 특성이겠죠. 예, 잊어버리지 마시고 간결한 구조와 유음 비음으로 된 시어를 통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행간걸침이 있다는 거 반드시 별표 쳐놓고요. 여러분 행간걸침이 뭔가를 봅시다. 원래 이렇게 봅시다. 이게 한 년이라고 보거나 또는 한 행이라고 봐요. 그러면 시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구절이 원래 여기에서 마침표가 찍히거나 또는 쉼표가 찍히고 끝나거나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이 연이거나 또는 이 행이 시작할 때 이 친구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여기 써야 될 이 친구를 어디로? 일로 이동을 시켜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행간 걸침이라 하는데 이런 행간 걸침을 사용하는 의도는 위에서 시상을 던지는 것보다 뒤에 있는 이 행의 내용과 연결성을 돋우기 위해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상의 흐름을 극대화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몰입의 효과를 가지게 하는 그래서 어떤 화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그렇죠 만들기 위한 요소 시상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행간걸침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한이라는 말을 통사적으로 이행에 갖다 놓아야 하는데 사맥으로 내려서 갖다 놓기 때문에 감정의 깊이를 미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별표. 그 다음에 1, 2연과 3, 4연의 운율이 대조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1, 2연은 전체가 3원보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3년은 3원보가 2개, 4연에서는 3원보가 3개니까
쉽게 말하면 이 길게 돼 있던 것이요. 3년에서 오면 짧게 2개로 되고 4년에서 오면 삼원보가 3개로 나눠진다는 것은 간결한 게 반복되죠. 간결한 게 반복됩니다. 그렇죠. 긴 형식이 짧은 형식으로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간결함이 반복된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에 대한 하나의 괴로움이 되겠죠.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한 자기 정서를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 짧을수록 호흡이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틋한 심리가 1, 2에서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시작된다면 요게 여기 나오는 구체화거든요. 3, 4에는 빠르게 읽으면서 빠르게 촉박함, 서두름, 그것을 재촉하는 걸 통해 긴장감이라는 걸 조성한다. 결국은 화자의 망설이는 내면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대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 대비를 통해 그렇죠. 화자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시 9절에서 가마귀하고 강물이 나오죠. 떠나기를 강요하는 그렇죠. 역할. 그 다음에 비관적인 생을 의미한다. 이별 이후의 생이겠죠. 그 다음에 강물은 이별의 이미지. 여기에 여러분 연결시킬 작품이 서경별곡, 송인, 공무도화가 이런 작품들이 물을 매개로 이별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됩니다. 붙잡을 수 없는 시간과 삶의 표삭이니까 이별은 결국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요 부분에서 위에 나왔던 작품하고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작품도 있었죠. 요 시하고 연결시킨다면 김동리의 역마가 나오거든요. 김동리 역마라는 소설에서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인물, 그리고 운명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주인공 남자의 마음, 이런 걸 가장 잘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시가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이해와 감상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요소를 그대로 다시 적어놨으니까 거기 바탕을 두시고, 여기에 성경 후정이라는 구성 방식 이해됐죠? 예, 한시의 성경 후정이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정서를, 후반부에서는 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의 배경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는 성경 후정이 아니라 선정후경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네, 이것도 여러분 놓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시 본문에 보면 저 산도 까마귀, 돌에도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라고 3절에 나오죠. 화자가 서승이는 길 주변의 자연물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후경이겠죠.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해가 진다고 알리는 소리로 묘사하며, 이런 소리들이 그렇죠. 화자에게 빨리 길을 떠날 것을 재촉하는 재촉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정서는 고조된다 이렇게 보시고, 강물도 그렇죠.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빨리 흐르러 가자고, 무슨 말이지? 그렇죠. 니는 이별할 수밖에 없어. 이별을 거부는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떠나거라라는 하나의 이별의 그 당위성을 던져준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예, 요 정도를 보시고 가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하고 앞에서 봤던 거 있었죠. 1, 2행에서의 짧고 느린 호흡이 3, 4행에서는 길고 빠른 호흡으로 돼 있고, 이것이 망설임과 미련이라면 이거는 떠남을 재촉하는 요소다. 그래서 1, 2연이 다시 합시다. 1, 2연이 뭐지요? 선정이라면 맞지요? 후경이 되고, 이 경치가 객관적 상간물인 여기에 나오죠. 까마귀와 강물이라는 것, 요 정도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러분 다 봤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지요. 요 정도 한번 더 보시고 해놓으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가는 길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